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가장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어차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걸, 어차피 잘 될 리가 없어 등등 나를 부정하고 자신 없는 속으로 우리를 밀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어차피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단어를 쓸데없는 걱정과 함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나 생활이 재미없어도 주어진 현재의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착실하게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어차피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행복하게 지내자라는 말씀으로요.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준비했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에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살고 있는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워싱턴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은 상의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백악관으로 찾아왔고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의 타당함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에 대한 모든 찬반 주장을 검토했고 편지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예를 해방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노예 해방을 하지 않을까봐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이야기한 다음 링컨은 친구와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그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일리노이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야기는 링컨 혼자 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링컨은 친구에게 조언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우호적이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화가 난 고객이나 불만을 가진 직원, 마음이 상한 친구가 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을 뒤에서 조롱하고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지 말고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왜 멍청한 사람의 말을 듣느라 시간을 낭비하는가 말하고 있는 중에 바로 끼어들어서 말을 끊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불행히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몇몇은 사교계의 인사라는 점입니다. 따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따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아에 취해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인 니콜러스 버틀러 박사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가망이 없을 정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으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100만 명이 사망한 기근보다 자신의 충치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40여 건의 지진보다 자신의 목에 난 종기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네 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듀베르누아 씨는 뉴욕의 한 호텔에서 빵을 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년간 매주 호텔 경영자를 만나러 갔고 그들이 참석하는 사교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심지어 빵을 팔기 위해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듀베르누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를 공부한 후에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했죠. 그러다가 그 호텔 경영자가 미국 호텔인 협회라는 호텔인들의 사교 모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임에 속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열정이 넘쳐서 협회 회장과 국제협회 회장도 맡고 있었죠. 회의가 어디에서 열리든 간에 산 넘고 사막이나 바다를 건너더라도 꼭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를 만났을 때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응이 얼마나 대단하던지요. 그는 협회에 관해 30분 동안 열정적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협회가 그 사람에게는 취미이고 가장 열정을 가진 일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자기 협회의 회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빵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그 호텔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샘플과 가격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분명 당신에게 넘어가셨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4년 동안 그분을 쫓아다니며 계약을 따보려 노력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직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5번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인물은 유머 센스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잡하고 미묘한 삶 속에서 항상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표정은 마음의 표정이고 표정을 바꾸면 마음도 바꿔진다고 하죠. 항상 여유와 명랑한 웃음과 유머로 우리의 표정을 밝게 바꾸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 명언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더 좋겠죠.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특히 심한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